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놀이 하는 게임 앱을 마무리해서 실행하고 또 우리가 그 공놀이 하는 그러한 것까지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작 버튼과 종료 버튼 그리고 막대가 스틱이 드래그 했을 때까지는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크린 완이 초기화 되었을 때 그리고 공출발 함수 만들기 그리고 막대와 충돌했을 때 라고 하는 그리고 공이 모서리에 닿았을 때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같이 프로그래밍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스크린 1에 초기화 되었을 때부터 프로그래밍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스크린 1에 초기화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앱이 처음 실행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프로그래밍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의 X 좌표와 Y 좌표 그리고 막대에 대한 X 좌표, Y 좌표를 먼저 설정을 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에 대한 지정하기에 가서 X 좌표와 Y 좌표를 먼저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좌표 지정을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공의 반지름에 대한 그 내용을 캔버스 너비에 나누기 2로 빼기 하는 그런 그 수학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식에서 마이너스 수학식을 먼저 가져다가 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캔버스 너비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와 너비에 대한 내용을 지정에다가 갖다 넣어 줘야 되는데요. 캔버스와 너비 요 내용을 먼저 여기에 가져다 놓는데 요거 놓기 전에 여기에 나누기 2가 또 표시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학식에 가서 슬래시 나누기 요거를 가져다가 먼저 여기에 넣어 주고요. 여기 앞부분에는 캔버스의 너비를 지정해 주고 여기에는 나누기 2라고 해서 숫자 부분을 가져다가 놓고 여기에 2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에 대한 그 반지름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가면 공의 반지름을 여기에다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 반지름 반지름을 이 공의 그 크기죠. 공의 크기를 그 너비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의 Y축은 공의 Y축 지정하기에 가서 공의 지정하기에 가서 Y축 여기에 있죠. 요거를 가져다가 공에 대한 X축 Y축을 먼저 지정을 하는데 Y축 같은 경우에는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0에서 출발하는 걸로 요거는 수학식에 가서 숫자 0을 가져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막대에 대한 그 지정하기를 하면 되겠죠. X 좌표와 Y 좌표인데요. 막대에 지정하기에 X 좌표, 지정하기에 막대에 X 좌표 이거를 밑에다 놓고요. 마찬가지로 이거와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요거를
복제를 해서 가져다 놓을까 합니다. 복제를 해서 여기 값을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와 너비 나누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공이 아니라 막대를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빼서 쓰레기통에다가 넣어 두고요. 여기에 막대에 가서 너비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로 줄여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나누기 그 수학식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식은 여기에 요 수학식이 나누기 수학식이 있으니까 이거를 넣어 두고요. 캔버스 너비와 막대 너비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에 숫자 2가 들어가야 되니까 수학 공통 블록에 가서 숫자를 갖다 넣어주고 2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남은 것은 막대 Y 좌표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면 아랫부분에 지정하기 막대 Y 좌표를 또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Y 좌표고요. 그 다음에 이 Y 좌표 막대는 마찬가지로 그 캔버스 높이, 이 너비는 했으니까 캔버스 높이에 대해서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높이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 이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90%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그 캔버스 마찬가지로 캔버스에서 높이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캔버스 높이는 여기에 있는데요. 캔버스 높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식이 들어가니까 80%든 90%든 쓰려면 곱하기 이 수학식을 가져다가 먼저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했으니까 캔버스 높이에 여기에 90%면 0.9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80%면 0.8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 숫자를 0.9로 수정을 해서 90%만 막대가 그 위치에 위치하도록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크린 1에 대한 초기화 되었을 때 맨 처음 앱을 띄웠을 때 공과 막대가 위치하는 곳을 지정을 해 준 거고요. 이제는 제일 우리가 그 만들어야 될 함수 만들기, 공이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제 함수 만들기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통 블록에 함수 공통 블록을 가서요. 함수 만들기를 먼저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부분은 우리가 공 출발이라고 함수명을 공 출발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x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또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이게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 이러한 그 숫자가 들어온다면 아니라면 두 가지의 조건을 넣어 줘야 되겠죠.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그 공통 블록 제어 부분에 만약 뭐뭇이라면 공이 출발해서 실행을 한다면 그리고 아니라면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문을 넣어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학식을
먼저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식은 같은 경우죠. 같은 경우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에 실행을 해라. 어떤 걸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0을 먼저 제일 하기 쉬운 것부터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기 x에다가 먼저 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하기 공의 x 값을 이게 제대로 들어온다면 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공에 가서 x 좌표에 공을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하기 지난번에도 우리 그 초기화 되었을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만, 공에 y가 아니라 x를 x 좌표를 먼저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이거와 똑같은 식을 넣어야 되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수학식에서 똑같이 그 마이너스를 가져다 놓고, 이걸 밑으로 살짝 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동하고, 캔버스와 너비, 캔버스에서 너비를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캔버스 너비,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누기 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공통블록 수학에 가서 나누기를 먼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식을 먼저 넣어 두고, 여기에 캔버스 너비 그리고 나누기 좌측 우측이 필요하니까요. 여기에 캔버스에서 아까 찾았던 캔버스 너비를 먼저 높이는 됐고요. 캔버스 너비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캔버스 너비를 놓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2가 있죠. 그래서 이거 수학식에서 숫자 2를 먼저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공에 대한 그 반지름 여기다 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공에 가서 반지름, 공에 대한 반지름을 여기 있죠. 요거를 가져다가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들어오면 실행하고, 아니라면이 또 있죠. 그래서 이 공에 대한 그 x축, 공에 대한 x축, 마찬가지로 공에 대한 x축, 이거를 가져다가 여기에 아니라면 공에 대한 그 x축 값이 이제 난수를 발생시켜야 되겠죠. 맨 위에라면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난수를 발생시켜서 다른 위치에서 또 출발하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학식에 가서 임의의 정수, 이게 바뀌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난수를 발생시키는 그 수학 블록 코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의 정수는 0부터 말씀드린 대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캔버스의 너비, 이거는 우리가 정수를 0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끝은 이 숫자를 넣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의 너비에 대해서 움직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서 쓰레기통에 넣고요. 이 끝부분은 캔버스의 너비, 좌측 우측, 여기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그 게임에도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서요. 캔버스의 너비를 찾아서 요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y 값은 0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방향과 시간 간격 그리고 이제 속도 이렇게 네 가지를 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에 대한 공 출발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지정하기에 가서 공 y 요 값을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하는데 요거는 y 값은 x축 y축은 맨 위에 제로에서부터 시작이 출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0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겠습니다. y 좌표는.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공에 대한 방향을 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에 대한 방향 요거를 좀 지정을 하는데요. 공 방향은 우리가 난수를 발생을 시키는 그거대로 우리가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곳에 출발을 하는 각도 200도에서 340도까지 내려올 때 자유스럽게 어떠한 위치에 관계없이 나갈 수 있도록요. 임의의 정수 요 부분을 또 방향에 가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 것처럼 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복제하는 것보다는 여기 또 숫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학 공통 블록에 가서 임의의 정수 시작을 넣어주고 여기에는 200과 340이 입력하면 되겠죠. 200도에서 340도 이내에 떨어뜨리도록 해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아니라면이 아니고 참 이 밑에 내려와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 실행하고 아니라면 이렇게 다시 난수를 발생시켜서 위에서 새로 떨어뜨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간격과 속도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에 가서 시간 간격과 속도 부분을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요 지정하기 가져다 배치를 하고요. 시간 간격은 말씀드린 대로 약 한 10ms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가서 마찬가지로 10을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10ms. 그 다음에 속도죠. 여기에 지정에 가서 속도, 지정 속도 이거를 밑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러면 공에 대한 X축, Y축 그리고 방향, 시간 간격, 속도 요 속도는 여기에 있는 숫자를 복제해서 여기에 2픽셀이라고 해서 2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함수 만들기 공 출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코딩을 지금 완성이 된 모습이고요. 다음은 우리가 막대에 대한 두 가지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 함수 만들기가 다 됐으니까요. 여기에 우리 함수 호출하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함수 호출하기가 이게 생겼죠. 아까는 요 함수 만들기와 함수 만들기 두 개만 나와 있었는데 이제 함수가 완성됨에 따라서 이 함수 호출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작 버튼에 함수 호출 이 버튼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 1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
그래서 하나하나씩 공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대에 대한 공에 대한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 점수 출력 레이블 점수 출력 나오는 것도 같이 한번 해서 이 막대가 드래그 되고 왔다 갔다 X 좌표 Y 좌표 그 다음에 충돌했을 때 이 점수 출력 레이블에 1이 카운트가 되는 그 부분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막대를 충돌했을 때를 해도 되고 또 드래그 했을 때도 되는데요. 일단 먼저 드래그 했을 때 여기 드래그 했을 때가 있군요. 네. 일단 막대 드래그 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를 충돌했을 때 이 부분을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리고 우리가 그 공이 모서리에 닿았을 때도 안 했는데 일단 먼저 막대 충돌했을 때부터 우리가 점수 카운팅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막대에 그러니까 공이 닿았을 때 만약 뭐뭇이라면 실행해라. 여기는 이제 점수가 플러스 1이 되면 되겠죠. 여기에서 요 중간에 있는 부분 우리가 그 공이 똑같이 들어왔을 때 그 공 모양 그 컴포넌트의 내용이 좀 들어왔을 때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여기에 보면 공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요 공이 뭐에 들어와 있을 때 가져오기 다른 공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점수를 하나 카운팅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점수 지정하기에 가서 점수 출력 레이블에 텍스트 값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실행해라.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조금 더 빼겠습니다. 플러스 1 공통 블록 수학에 가서 바로 이 플러스 1을 놓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숫자 2를 넣어주면 되겠죠. 숫자 2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점수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수 출력 레이블과 텍스트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점수 출력 레이블 텍스트 찾아서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 일이 추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에 가서 호출 공을 튕겨야 되겠죠. 플러스 1을 시키고 여기에 가져다 놓고요. 요 디렉션은 아니고 여기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이너스 1 그래서 튕겨서 올라가게끔 그렇게 지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막대가 충돌했을 때 점수가 카운팅이 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이 모서리에 닿았을 때 실행해라 라고 하는 이런 그 코딩을 마지막으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에 닿았을 때는 제어문에 가서요. 만약 닿았다면 또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을 먼저 제어문을 넣어주고
여기에 또 수학식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같았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고 그 요 값이 나오니까요. 마이너스 1 값이 모서리에 있으면 모서리에 이 마이너스 1을 갖고 온 것이 있다면 함수를 호출해서 공을 다시 이러한 그 내용을 출발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숫자 1을 해서 더 튕겨 올라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공을 튕겨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서리에 닿았을 때도 공을 이제 튕겨서 올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요거를 공을 튕겨서 여기에 넣어놓고 여기에 숫자를 마이너스 1을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서리를 가져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시작 버튼과 종료 버튼, 그 다음에 모서리에 닿았을 때와 드래그 충돌했을 때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함수를 만드는 공 출발 함수,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했던 우리 그 스크린 1 이런 부분이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설명하기 좋도록 제가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 코딩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관계가 없고요.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실행할 때 이건 종료 버튼을 누르거나 시작 버튼을 누를 땐 바로 이 실행 버튼으로 바로 가서 이걸 실행을 하고 되돌아오고 합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기는 이 함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같이 오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공놀이 앱에 대한 그 디자이너 모드와 블록 모드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빌드한 내용을 제가 휴대폰을 가져와서 하는데요. 일단 빌드하는데 잠깐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요거를 결과를 바로 제가 휴대폰의 화면을 이동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휴대폰 그 실행한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바로 디자이너 모드에서 완성된 내용이고요. 이게 휴대폰이 끊겨서 그런 모양입니다. 네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휴대폰에서 지금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시작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바로 이게 점이 그 공이 나타나고요. 요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 그 다음에 카운팅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딪히고 또 2가 카운팅이 됐고요. 이렇게 손을 대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 카운팅 되고 또 4 카운팅, 그 다음에 5 카운팅. 네. 요게 이 스틱에 공이 닿는 순간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10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까지 이렇게 좀 나는 걸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공이 스탑이 되게 되겠죠. 네. 장시간 우리 그 공놀이 앱 그 제작하는 부분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컴파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컴파일을 미리 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장시간 공놀이 앱 만드는 그런 그 앱 인벤터 제작 과정을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